따스한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부드러운 바람이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의 주변엔 어느새 하나 둘씩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맘때쯤이면 푸릇한 생명과 함께 봄을 알리는 존재가 또 있죠. 바로 새들입니다. 정원 근처에서 소리에 가만히 집중하고 있으면 어느새 새들이 기쁘게 지저귀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힙니다.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작은 날갯짓 속에는 자유로움과 희망이 깃들어 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아 보일 때가 있죠. 새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동물이었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새가 하늘의 뜻을 전하거나 계절의 변화를 알려주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깃털, 그리고 각각의 생태적 특성이 인간의 문화적 가치와 서로 연결되어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화정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새들의 그림 정원은 이러한 새에 대한 애정의 역사를 담아낸 전시입니다. 전통사회의 사람들이 새에 투영한 다양한 이미지와 그들이 지향했던 이상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가득합니다. 그럼 예술작품 속 새들이 한가득 날아다니는 정원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한 층으로 구성된 전시는 천상의 새, 수변의 새, 그리고 지상의 새, 총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작품은 천상의 새, 그 대표주자인 학이 그려진 작품입니다. 학은 고고하고 우아한 자태로 오랜 세월 장수의 상징이자 신선에 탈 것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그 상징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송수학령입니다. 1920년대에 그려진 이 동양화는 소나무와 학처럼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옷장의 문처럼 세로로 길고 가로폭이 좁은 종이에 그려진 동양화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화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굵고 단단한 소나무 가지입니다. 화면의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사선으로 뻗어 있으며 그 표면은 굽이지고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어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인의 얼굴처럼 세월의 흔적과 강인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전체 모습이 다 담기지는 않았지만 이 소나무가 얼마나 거대하고 오래된 존재인지 한눈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운이 묵직하고 웅장한 인상을 줍니다. 그 소나무 가지 위에는 학 2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학들은 몸을 겹친 채 서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요. 하얗고 윤기나는 깃털은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선이 굵고 입체적으로 묘사되어 빛을 받아 반짝이는 듯한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2마리 중 뒤쪽에 있는 학은 목을 길게 뻗어 화면 왼쪽을 응시하고 있고 앞쪽의 학은 가지 아래를 바라보며 부리를 살짝 벌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부리 사이로 길고 가느다란 혀가 보이는데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긴장감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학하면 보통 우아함만 떠오르기 쉬운데 이 그림의 학은 강한 눈빛과 생동감 넘치는 자세에서 위엄과 카리스마까지 함께 전해집니다. 화면의 윗부분에는 소나무의 구불구불한 잔가지들이 얽혀 있고 그 뒤로는 크고 둥근 태양이 떠 있습니다. 이 태양은 붉은빛이 강하게 살아있으며 정월 대보름의 달처럼 크고 꽉 찬 느낌을 주죠. 단순한 해라기보다는 왕의 권위, 생명의 힘,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됩니다. 이처럼 소나무와 학, 그리고 강렬한 태양이 한 화면에 함께 있는 이 작품은 마치 자연의 모든 생명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축복을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새. 학의 모습을 만나봤다면 이제는 고개를 숙여 지상과 맞닿아 살아가는 새, 메추라기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에도 시대 일본에서 그려진 동양화로 제목 역시 메추라기입니다. 작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베개만한 크기의 가로로 긴 종이 위에 그려졌으며 전체적으로 은은한 황토빛 배경이 감도는 차분한 분위기의 그림입니다. 그림의 왼편에는 난초처럼 잎이 길고 가느다란 식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잎은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고 군데군데 곡식처럼 보이는 하얀 열매도 매달려 있습니다. 땅 가까이에는 작은 파란 야생화도 피어 있습니다. 파란색이 작품의 생동감을 더하며 은은한 색조 속에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시선을 가운데로 옮겨보면 통통하고 귀여운 메추라기 3마리가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메추라기는 머리를 숙이고 작은 부리로 땅을 쪼고 있는 중입니다. 메추라기의 둥글고 빵빵한 몸, 등 위로 점점이 찍힌 듯한 무늬, 그리고 아래로 갈수록 무늬 없이 부드럽게 연결되는 배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몸집에 비해 머리가 작고 동그란 모습이 마치 아이처럼 귀엽고 천진난만한 인상을 줍니다. 중간에 있는 메추라기는 길게 늘어진 풀잎 아래에서 몸을 살짝 숨긴 채 오른쪽 메추라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김새와 무늬는 앞의 메추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3번째 메추라기가 살짝 숨어 있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눈처럼 새하얀 깃털을 가지고 있으며 무늬가 전혀 없습니다. 몸을 바닥에 바짝 붙인 채 엎드려 있고 눈만 살짝 뜨고 다른 메추라기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자연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인하게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예로부터 메추라기는 소박하면서도 강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습니다. 이 그림 속 메추라기들처럼 식물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작고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강인함과 평온함이 잔잔하게 마음을 감싸주는 그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김기창 화백이 1980년대에 그린 부엉이입니다. 이 작품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하얀 캔버스 위에 검은 먹으로 그려진 수묵화입니다. 화려한 색 없이 단지 먹의 짙음 정도와 거친 붓질만으로 생생한 생명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캔버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부엉이 한 마리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둥근 머리와 커다란 눈, 그리고 머리 위로 살짝 솟은 2개의 깃털이 인상적입니다. 이 깃털은 마치 귀처럼 보이는 역할을 하며 부엉이 특유의 모습을 강조해주죠. 작고 날카로운 부리는 끝부분이 아래로 부드럽게 휘어져 있는데 그 작은 디테일 속에서도 사냥감에 날카롭게 반응하는 부엉이의 본능이 느껴집니다. 몸의 등 쪽은 대부분 짙은 먹색의 깃털로 덮여 있고 가슴 쪽으로 갈수록 밝은 색의 깃털이 드러나 얼룩덜룩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굵고 강한 먹선으로 표현된 날개는 단단하고 힘이 넘치는 느낌을 주고 굽은 발톱이 나뭇가지를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몸통은 왼쪽을 향하고 있지만 고개만 돌려 정면을 응시하는 부엉이의 모습에서 민첩함과 경계심이 함께 느껴집니다. 부엉이의 황금빛 눈동자는 살짝 위쪽을 응시하며 마치 무언가를 포착한 듯 예리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일 수도 있고 혹은 주변의 위협을 감지한 경계심일 수도 있습니다.
배경은 매우 간결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부엉이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됩니다. 부엉이가 앉아있는 나뭇가지 역시 거친 붓질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붓자국에는 바람이 스치는 듯한 역동감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최소한의 선과 색, 여백의 미를 활용해 생명의 강인함을 담아낸 수묵화입니다. 특히 어두울수록 빛나는 부엉이의 눈을 강조하기 위해 눈을 밝은 황금빛으로 칠해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예로부터 부엉이는 깊은 밤, 조용히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 작품 속 부엉이 또한 단순한 구도와 절제된 표현 속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본능적 감각을 가진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전시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수변의 새, 바로 기러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김은호 화백이 1979년에 그린 동양화 소상규월은 부채를 활짝 펼친 모양의 하얀 종이 위에 그려진 여백이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작품의 제목인 소상규월을 풀어보면 소상은 중국의 소수강과 상강, 두 강이 만나는 풍경을 뜻하고 규월은 가을 저녁,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말합니다. 즉, 소상강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달밤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부채의 왼편 하단, 텅 빈 어둠 속에서 또렷이 빛나는 커다란 보름달입니다. 달은 새하얀 원형으로 고요하게 떠 있습니다. 달 주변에는 먹이 번져나온 듯한 어두운 기운이 감돌며 그 주변에 고요한 밤 공기를 은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 오른편에는 갈색 갈대가 무리지어 서 있습니다. 모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그 모습은 시원한 밤바람에 흔들리는 듯 마치 한쪽으로 넘긴 갈색 머리카락처럼 부드럽고 정갈합니다. 그리고 부채의 상단 오른편, 그림의 가장 높은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는 두 마리의 기러기가 보입니다. 기러기의 넓은 날개는 힘차게 펼쳐져 있고 온몸은 회색과 짙은 먹색으로 섬세하게 채색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황토빛의 부리, 그리고 길고 부드럽게 휘어진 목선은 마치 밤하늘을 유영하듯 부드럽게 헤엄치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작품은 갈대, 달, 기러기, 이 세 가지 요소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의 여백은 오히려 더 큰 감정의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림 속의 고요함은 쓸쓸함과 평화로움이 동시에 깃든 한편의 시 같은 정취를 자아냅니다. 기러기는 철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의 특성 때문에 이별, 그리움, 귀향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죠. 이 작품 속 기러기들도 깊어가는 밤의 정적 속에서 달빛을 받으며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소상규월은 단순한 자연 풍경을 넘어 기억과 감정, 삶의 순간을 담아낸 한 폭의 시와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들의 그림 정원을 함께 걸으며 학, 메추라기, 부엉이, 그리고 기러기까지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닌 새들의 모습을 감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부엉이의 날카로운 눈빛, 달빛 아래 강을 건너는 기러기의 힘찬 날갯짓, 그리고 소나무 위에서 고고한 자태를 뽐내던 학의 모습까지 이 모든 새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상상을 투영할 수 있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새들에게 희망과 자유, 충절과 사랑, 그리고 지혜와 신비로움 같은 의미를 담아왔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그저 관찰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 생명과 마음을 나누고 싶어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새는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림 속 새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자연과 감정, 삶과 상상이 맞닿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새들조차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새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혹은 옛사람들이 그린 새의 모습을 다시 만나고 싶으시다면 이번 봄 새들의 그림 정원을 천천히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글의 김진희, 목소리의 김희슬, 장아림, 강다경이었습니다.